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투자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외국의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가보다는 월세 위주의 주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각 나라에서도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을 많이 늘려줘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친다고 해요. 인종과 문화는 달라도 먹고 자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아파트 사랑은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멀리도 볼 것이 없이 제가 지금까지 적어 놓은 블로그 글들을 보시면 신축 아파트에 임장 다니는 곳마다 정말 꼭 한번 살아보고픈 집이라고 몇 번을 강조한 내용이 대부분인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들 관심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들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입지입니다. 첫째,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도보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고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겹치는 더블 역세권은 더 좋아요. 요즘에는 지하철도 트리플 역세권을 넘어 쿼드러플 역세권 시대가 왔더라고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역 주변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매입할 엄두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전철역은 멀지만 대중교통편이 좋고 인근에 학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이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둘째, 학군이 좋아야 해요. 명문 학교나 유명 학원가가 인근에 있는 학세권 아파트가 좋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은 학습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답니다. 또한 아침잠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1분 1초는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다 경험한 이야기예요. 셋째, 아파트라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좋아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춰져 있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 경우만 하더라도 실내 수영장, 실내 골프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단지 내 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카페 등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놨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을 정말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왔던 매교역 푸르지역 SK뷰 아파트 조경 사진 기억나시죠? 제가 요 근래 다녀본 아파트 중에 조경을 가장 잘 해놨던 곳이었어요. 4000세대 가까운 곳이니 조경의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일정한 비율의 조경시설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 면적 또한 넓어지니 단지가 더 쾌적해지겠지요.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주변 지역 인근의 시세를 끌어가는 대장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멋진 조경시설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면 그 인근으로 상권이 발달을 하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집값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겠지요. 관리비 또한 공용관리비 부분을 세대수로 나눠서 내니 관리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넷째, 국민평수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수가 좋아요. 중소형 평수는 투자 금액도 대형 평수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고 무엇보다 거주하시다가 사정상 임대를 놓더라도 임대 수요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 아시죠? 중소형 평수가 임대 주기에도 매매를 하기에도 대형 평수에 비해 거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형 평수는 실거주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데
팔고 싶을 때 가끔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도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이 정말 좋은 집입니다. 다섯째, 신도시에 주목해 보세요. 신도시의 경우 철저한 계획하에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 하얀색 도화지 위에 연필로 구획을 나누어서 학교, 지하철, 병원, 공원, 아파트, 상가, 관공서, 도로 등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게 편리한 계획을 도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신도시 가보시면 처음에는 휑했던 도시가 한 해 한 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초창기의 광교 신도시도 허허 벌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지하철이 없는 곳에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거나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거나 그 주변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대기업이 들어서는 경우도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호재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돌 때부터 그 인근으로 조금씩 가격들이 움직이다가 첫 삽을 떴을 때 한 번, 완공이 되면 또 한 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지요. 이상으로 주거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를 마무리할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얘기를 글로 그저 나열해 놓았을 뿐입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 궁금할 땐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 것도 성공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